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지연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슬럼프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살다 보면 계속 평탄할 수만은 없죠. 누구나 힘든 시기가 있을 텐데요. 그게 환경적인 영향으로 힘들 수도 있고 내 스스로 돌아봤을 때 뭔가 내가 한 만큼 결과가 안 나오는 것 같으면 그때 우리는 좀 힘들어 합니다. 내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우리는 슬럼프를 겪는다라고 하는데요. 누구나 다 슬럼프에 빠지지만 거기서 헤어나오는 방법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슬럼프를 겪을 때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 생각이 계속 떠나질 않아서 자꾸 뭔가를 좀 전환해 보려고 생각을 바꿔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좀 다운된 그런 상태가 한 3개월 이상은 갔던 것 같습니다. 제가 결정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방법은 제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 저는 거기서 좀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뭔가 슬럼프를 경험할 때 꽤 오랜 기간 좀 힘들어 하잖아요. 옥탑방 문제 아들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한 결과 그들만의 이 슬럼프 극복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알랭 드 보통이나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파울로 코엘류 같은 이런 상위 1%의 유명인들은요, 슬럼프를 극복하는 비법이 있다고 해요. 그게 바로 메모하는 습관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걸 메모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 패널들이 그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재밌는 건 모두 다 실패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실패한 원인을 좀 적었었나? 내가 피드백하는 게 중요하니까 잘못했던 것들을 좀 되짚어 봤었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바로 성취했던 일을 메모한다는 거예요. 성취 메모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성취했던 거, 만족했던 거, 그런 것들을 메모로 남겨놓고 힘든 상황이 생겼을 때 그 메모를 다시 보면서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좋은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는 좀 반성하기 위해서 뭔가를 기록하고 남기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좋았던 일들도 남길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좋았던 거, 성취했던 것들을 남기는 이유는 우리가 성취하고 나면 그때는 되게 기뻐요. 그런데 그 기쁨이 얼마 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실패를 하면 실패한 거에 초점을 맞춰서 나는 역시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는 잘하는 건 그냥 당연한 거고 부족한 거는 계속해서 거기에 집중하면서 더 잘하기 위해서 나를 좀 압박하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잘한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보는 거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칭찬에 약하거든요. 내 스스로 나에 대한 강점을 찾아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정말 난감해 하시고 아주 뻔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성실하다, 책임감이 있다, 사교적이다 이런 이야기들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보다는 정말 본인이 잘하는 게 뭘까?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보고 그런 것들 메모해둬서 나중에 힘들 때 다시 한번 찾아보는 거 되게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침 유튜브 보다 보니까 박세리 선수가 나와서 강연을 하는데요. 본인이 이제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 슬럼프를 극복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더라고요. 박세리 하면 되게 도전적이고 용기 있고 시도하고 이런 이미지잖아요. 근데 본인이 이렇게 되기까지 정말 완벽한 나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는 슬럼프에 빠지지 말아야지 라고 정말 많이 다짐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슬럼프는 어김없이 찾아왔고 본인도 굉장히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걸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은 다 포기하고 싶기도 했었지만 내가 바닥을 쳤으니까 마치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그런 기분으로 처음에 했었던 것들을 다시 되새기면서 천천히 하나씩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초심으로 돌아갔다는 건데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다행일기라는 게 좀 생각이 났었는데요. 최성애 박사님이 쓴 행복일기라는 포맷을 보면 다행일기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하루를 잘 보낸 날은 잠도 편히 잘 수 있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때도 그냥 평소처럼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뭔가 하루가 되게 찝찝하거나 누군가랑 다툼이 있었다거나 뭔가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거나 그런 날은 잠잘 때도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또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다는 거죠. 이렇게 잠들고 나면 잠들 때도 계속 좀 찝찝함이 있고 다음날 일어났을 때도 약간 몸도 찌뿌둥하고 계속 좀 부정적인 감정들이 남아 있으니까 자기 전에 기분을 좀 전환하고 잠들면 좋다라는 이야기예요. 뭐든 다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오늘 누군가랑 다퉜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전환해 보는 건데 저는 이게 되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1년 넘게 이 행복일기를 썼었는데요. 그걸 쓰면서 가장 내 마음이 편안했던 거, 나한테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었던 거 바로 이 다행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한 3가지 정도만 오늘 하루 좀 안 좋았던 일 있었지만 그래도 잘 넘길 수 있어서 다행이다 라고 마무리하면서 잠자리에 드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부정적인 기운이 오래 간다거나 슬럼프를 겪는다거나 할 때는 빨리 탈출할 수 있도록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